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고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최신 기출유형 문제 2회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1회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회도 저랑 같이 한번 쉽게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 2회 중요합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 기본 작업 한번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총액이 상위 10등 이내이고 구입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30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A30부터 알맞게 입력해 볼 거고요. 결과는 A33 셀부터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첫 번째 문제 고급 필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A30에다 하래요. 그래서 여기 A30에 클릭하시고 한글로 조건이라고 적어보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등수 먼저 구해서 이걸 엔드 조건에다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는 해보시고요. 저희 등수 한번 구해보죠. array 랭크 EQ죠. 올해부터 랭크 EQ예요. 랭크 EQ에서 탭 fx. 자, 우리 구입 총액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하나 찍고 두 번째는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 그리고 F4 한번 누르시는 거죠. 자, 큰 값이 1등이기 때문에 마지막 칸에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긁어서 이제 컨트롤 X 눌러보시고 자, 엔드 조건 들어가 볼게요. AND 탭 그리고 FX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엔드 창 뜨죠. 여기에서 이제 조건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볼게요. 컨트롤 V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등수 구한 거잖아요. 이 등수가 몇 등 이내이고 10등 이내이고 그랬죠? 작거나 같다 10 써볼게요. 등수가 10등 이내라는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까요? 두 번째 칸은 이제 구입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조건이죠. 여기에다 OR 써볼게요. OR 그리고 괄호 열어볼게요. 그러면 구입 수량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예, 클릭하시고 작다 10 그럼 구입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이게 되는 거고요. 콤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입 수량을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30 이상인 이렇게 되는 거야. 괄호를 닫아주시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구입 수량이 10보다 작거나 아니면 30 이상이라는 조건이 됩니다. 자, 요 두 개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데 요 안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false 나오죠? 자, 그럼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밖에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고급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다른 장소의 복사 누르시고 목록 범위 클릭하신 다음에 A3부터 다 잡아 보실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 두 개 잡으시고요. 자, 세 번째 복사 위치입니다. 자, 우리 어디에다 갖다 대시래요? A33입니다. 여기 클릭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본 작업 2시트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구입일자의 월이 7 이상이고 할인율이 5%를 초과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표준색, 채우기는 노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할 거고요.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엔드랑 몬스 함수를 이용한 조건부 서식 저 독고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조건부 서식 할 건데요. 우리 조건부 서식은 제목 빼고 다 잡아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잡으시고 홈 들어가셔서 조건부 서식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클릭하시고 요 밑에 빈칸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조건 좀 해보죠. 그리고 조건이어서 는 하시고 영어로 써볼게요. and 그리고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구입일자의 월 그랬죠? 그래서 월을 나오게 해볼게요. month 괄호 열어보시고 구입일자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F4키 두 번입니다. 괄호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구입일자의 월이 나오죠. 얘가 몇 이상이고 크거나 같다 7
7월 이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끝났죠? 콤마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조건, 할인율이 얘 찍어보세요. 얘 찍고 F4키 두 번입니다. 이제 5%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조건이 끝났죠?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자, 서식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조건이 맞다면 어떻게 하시래요? 굵은 기울임꼴 그리고 채우기 들어가셔서 노란색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설명드리자면 구입일자의 월이 7월 이상이고 구입 할인율이 5% 이상일 때 이런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이렇게 밖에 클릭하시고 여기 자리가 모자라 보이시면 옆으로 넓혀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본 작업 3시트 문제의 시트보호, 통합문서 보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 전체 셀에 셀 잠금을 해제할 거고요. H4부터 H27 영역에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은 허용해 볼 거고요.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할 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트보호, 통합문서 보호 모두 암호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 저 독고리랑 같이 해볼게요. 자,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워크시트 전체 셀의 잠금을 해제해 볼게요. 여기가 전체예요. 여기 클릭해 보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호 탭 들어가서 잠금 체크되어 있죠? 요 잠금 체크 없애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밖에 클릭했다가 H4부터 H27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호 탭 들어가셔서 잠금과 숨김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보시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검토 탭 들어가셔서 시트 보호 눌러볼게요. 자, 여기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고요.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체크되어 있죠. 셀 서식을 추가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검토 탭에 통합문서 보호 눌러볼게요. 여기는 구조만 보호하시오. 여기 구조 체크되어 있죠. 암호는 역시 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계산 작업 문제 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 작업은 5문제 중에 3문제 맞추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3문제 맞춘 것 같다 그러면 안정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표 1에 감상시간 분을 이용해서 F3부터 F18 영역의 환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산은 감상시간 분을 시간과 분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감상시간 분이 140 미만이라면 시간으로만 표시할 거고요. 140 이상이면 시간과 분을 나눠서 표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2분이면 그냥 반올림해서 2시간으로 표시할 거고요. 150이다. 2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2시간 30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f 모드랑 라운드 텍스트를 이용한 1번 문제 저 독고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작업 1번 해보겠습니다. 환산에다 클릭하시고요. 우리 는 한번 해볼까요? 는 영어로 I, if에서 탭, 그리고 fx 눌러보시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감상시간 클릭해보세요. 얘가 얼마 미만이라면 미만은 작다고요. 140 미만이라면 시간으로만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우리 시간 형식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라가 텍스트예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텍스트, text, 괄호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어떻게 시간을 표시할 거냐면 우리 140 미만이면 시간으로만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표시할 거예요. 라운드 들어가 볼게요. 괄호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을 반올림 할 거냐면 2, 3 한번 클릭해 보세요. 감상시간을
나누기 뭐로 나눴을 때 우리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이죠? 60으로 나눴을 때 이거를 콤마 하시고 1의 자리까지 반올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0이라고 쓰는 거예요. 괄호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해볼게요. 라운드예요. 자, 분을 60으로 나눈 거를 1의 자리까지 반올림한다는 건 시간으로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얘를 콤마해 보세요. 이제 어떤 서식으로 표현할지 2개짜리 따옴표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숫자를 받아들이는 0과 한글로 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따옴표를 닫아주시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라운드. 자, 2, 3을 60. 감상시간을 60으로 나눈 그 온전한 시간을 반올림해서 0시간, 시간으로만 표시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텍스트 함수 서식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칸에 클릭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칸은 이제 14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시간과 분으로 표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적어보겠습니다. 괄호 열어보시고요. 자, 우리 진짜 시간을 표현해 볼게요. 괄호를 열어보시고 감상시간을 찍은 다음에 빼기 한번 해보죠. 이 감상시간에서 정확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을 구해서 우리 정확한 시간만 나오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 짜투리 시간 구하는 게 MOD입니다. MOD 괄호 열고 자, 감상시간을 찍고 콤마 60 하시는 거예요. 괄호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있던 분을 60으로 나눈 나머지, 즉 60 이외, 시간 이외 나머지면 이게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되는 거예요. 원래 분에서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빼면 이게 진정한 시간에 대한 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할 거는 닫는 괄호 하시고 나누기 60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시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콤마를 하시고 저희 아까처럼 큰 따옴표 하시고 얘를 시간이라는 글자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받아들이는 0과 한글로 시간이라고 쓰시고 따옴표를 닫아 볼게요. 자, 그럼 시간은 나왔으니까 이제 분두 결합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괄호를 닫아 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텍스트가 마무리되고 우리 결합 연산자 엔드 기호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분이 나오도록 해볼 겁니다. 역시 분도 서식이 필요한 거여서 여기에다 텍스트라고 적어보고 괄호를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분이 나올 건데 이 분은 아까 시간에 해당하지 않은 짜투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MOD라고 써볼게요. 나머지 분을 구해볼게요. 괄호를 여시고 2, 3을 클릭하신 다음에 콤마 60입니다.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그럼 요게 이해를 해보죠. 자, 우리 진정한 시간에 이외에 해당하는 나머지 분이죠. 정말로 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분으로 표시할 겁니다. 콤마 2개짜리 따옴표로.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띄어쓰기 하고 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칸 띄고 0, 숫자를 받아들이는 0 쓰시고 한글로 분입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 닫는 괄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분이에요. 원래 분에서 나머지 분을 빼면 진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60으로 나누면 진정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숫자를 요 포맷으로 표현할 거고요. and. 자, 나머지 분에 대해서 0분. 자, 분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결합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 분이 140 이상일 때. 자,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우기 핸들 한번 걸어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1의 구매일자, 구분, 감상시간을 이용해서 I3부터 K6 영역의 월별 감상시간의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해당 데이터가 없으면 공백으로 표시해 볼 겁니다. if랑 month, average, if 에러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7월달 밑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배열 수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요. 자, 우리 평균 구할 거예요. 영어로 AV, average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조건이 두 개가 있죠? 처음에는 평일 조건이 있고 이번엔 월 조건이 있어요. 우리 평일부터 찾아볼까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괄호를 하나 더 여시고, 자, 여기 감상일을 다 잡아 볼게요. F4를 한번 누르시고 는 해볼게요. 같다. 자, 뭐가 같다면 여기 평일과 같다면 이쪽은요 세로로 고정해야 돼서 F4키를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조건이 하나 끝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괄호 닫고 곱하기 또 괄호를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은 7월달 이게 맞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월을 구해볼게요. MO month에서 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매일자를 다 잡아볼게요. 역시 F4를 누르시고 닫는 괄호 한번 해주시고, 그럼 여기가 이제 월이 나오겠죠? 이 월이 같다는 하시는 거예요. 몇 월과 같다면 7월과 같다면 얘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요 가로 방향으로 고정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F4키를 2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조건이 끝났으니까 괄호 닫아 볼게요.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if가 들어간 배열 수식은 이렇게 조건이 끝나면 마무리 쉼표한다 그랬죠? 쉼표 한번 해주시고, 이제 어디 평균 구하실 거예요? 감상시간의 평균 구할 거죠? 감상시간 분을 다 잡고 F4키 한번 누르시고 마무리는 역시 닫는 괄호 2번입니다. 하나, 둘. 검정색 괄호 끝나는 거 보이시죠? 제대로 잘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배열 수식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긁어볼게요. 는 빼고 긁어보시죠. 컨트롤 X. 자, 우리 에러가 났다면 영어로 if 에러 들어가 볼게요. if 에러에서 탭 fx.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고요. 두 번째 칸에 클릭하셔서 자, 에러가 났다면 어떻게 표현한대요? 공백으로 따옴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 자, 채우기 핸들 걸어 보겠습니다. 아래로 한번 끌었다가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여기랑 여기가 에러가 났나 봐요. 그죠?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 2를 참조해서 표 4의 I10부터 I14 영역에 영화 제목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VOD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로 처리를 해볼 거고요. B23부터 F24 영역에 표 2를 참조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부터 hlookup 중 여러분들이 알맞은 함수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골라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저희 영화 제목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 찾는 거 lookup 해보겠습니다. LO lookup에서 탭 누르시고요. FX 들어가 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여러분 lookup의 첫 번째 칸은 찾을 값입니다. 우리 얘 찾을 건데 이 VOD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로 찾을 거죠. 영어로 써볼게요. write 괄호 열어보시고 이 VOD 코드 첫 번째 데이터 찍고 콤마 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를 닫아보시죠. 여러분 저희는 11을 찾을 거예요. 두 번째 칸 lookup 벡터 찾을 범위에요. 여기서 찾을 거예요. 11부터 55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F4를 눌러야 되겠죠. 왜? 얘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세 번째, 결과를 가져올 범위에요. 여기 신과 함께부터 트랜스포머고 F4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을 값, 찾을 범위, 결과를 가져올 범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실수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리 right 보면 생각나는 게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left, right, mid로 갖고 온 함수는 문자라 그랬어요. left, right, mid로 갖고 온 숫자는 문자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11이지만 이렇게 따옴표가 붙었어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얘는 문자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 11이 있다고 해도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얘를 숫자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다 클릭해 볼까요? 얘를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뒤에다 클릭하시고
곱하기 1만 쓰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요거 책에다 메모해 주셔야 돼요. 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문자인데 이렇게 뒤에다 곱하기 1을 해주니까 따옴표가 없어지죠. 그래서 진정한 숫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채우기 핸들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구매일자와 VOD 코드를 이용해서 J10부터 J14 영역에 VOD 코드별 최종 구매일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맥스랑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종 구매일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저랑 같이 배열 수식 해볼게요. 는 하시고, 자, 영어로 max입니다. MA, max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우리 VOD 코드 이렇게 다 잡으시고요. F4 한번 눌러볼게요. 얘가 같다. 자, 누구랑 같다면 얘랑 같다면 얘는 세로로 고정이니까 F4 3번이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if가 들어갔을 때 조건이 끝나면 쉼표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어디 구할 거예요? 구매일의 가장 큰 값, 마지막 날짜 구할 거예요. 구매일자 다 범위 잡고 F4키 한 번만 누르시고 if가 들어간 배열 수식이니까 역시 마무리는 닫는 괄호 2번입니다. 하나, 둘. 검정색 괄호 끝나는 거 보이시죠? 잘 하신 거예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5번 문제 사용자 정의 함수 저 돋꼴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FM 포인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FM 포인트는 구매 횟수를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구매 횟수가 3 이상이면 1회당 3을 곱해 줄 거고요. 아니면 1회당 2로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구매 횟수가 3 이상이면 1회당 3으로 계산할 거고요. 아니면 1회당 2로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한 줄 쓰고 엔터 하시는 거 아시죠? 저랑 같이 사용자 정의 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클릭해 볼까요? 포인트. 자, 포인트 밑에다 클릭하시고요.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해볼게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면 여러분 저랑 같이 가보죠. 삽입에 모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고 한 줄만 여기에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엔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네. 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네요. 다른 건 괜찮은데요, 여러분. 요 FM 포인트 요 부분만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보죠. 커서 깜빡이면 엔터 2번 정도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if문 한번 써볼게요. if 한 칸 띄고, 자, 써볼게요. 구매 횟수 얘가 크거나 같다 3. 자, 3보다 크거나 같다면 then 엔터 해보죠. 자, 그러면 요거 긁어서 컨트롤 C 해볼게요. FM 포인트만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FM 포인트는 뭐래요? 구매 횟수. 한글로 구매 횟수당 곱하기 얼마 하래요? 3. 엔터 해볼까요? 자, 아니라면 else. 그렇지 않다면 엔터 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 는. 자, 얘는 어떻게 하래요? 구매 횟수 곱하기 얼마 하래요?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엔터 하신 다음에 if의 마무리. 항상 마무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and if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됐으니까 우리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죠. 자, 여기 포인트 밑에 클릭하시고요. fx.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 눌러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FM 포인트 찍고 확인이고요. 자, 하나 찍어볼까요? 구매 횟수 클릭하시고 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5번 문제, 계산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문제 저 독고리가 같이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내역 이 파일에 결제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해 볼 거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얘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B2가 위치고요. 이북명 요게 행이라 그러고요. 결제 구분은 열에다 들어갈 겁니다. 모바일 결제, 문화상품권, 제휴카드, 체크카드를 나타내는 요 구입 가격 보이시죠? 얘가 바로 시그마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구입 가격은 필드가 아니라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구입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계산하는 계산 필드로 구입 가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한 이 구입 가격은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스타일 보통 13까지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1번 들어가셔서 저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피벗 테이블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입니다. 자, 그럼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뜨면 여러분 교재 보세요. 결제 내역 클릭하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결제 선택되어 있죠? 요 화살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모두 들어가고요. 다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은 없어요. 다음 정렬도 없고요. 다음 마침 눌러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 거거든요. 얘 클릭하시고 교재 보시면 얘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B2입니다. B2 클릭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서 끌어다 놓는 것 좀 해볼게요. 이북명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요. 행으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구분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산 필드 좀 만들어 보죠. 여기 분석 눌러보세요. 그러면 필드 항목 및 집합 계산 필드 눌러볼게요. 여기 이름을 지워주시고요. 한글로 적어볼게요, 여러분. 구입 가격 밑에 0 지워주시고요. 여기에다 책처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오타나지 마시고요. 자, 구입 수량 그 다음에 곱하기 별표가 곱하기예요. 단가 그리고 별표 자 괄호 여시고 1 빼기 할인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망해요. 자, 괄호 닫으시고 추가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입 가격은 셀 서식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기 숫자를 다 잡아볼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자, 그럼 여기 표시 형식 보이시죠? 숫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고요. 여기 자리가 모자른 건 여러분 여기 더블 클릭, 경계선 더블 클릭이나 이렇게 넓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 해볼게요. 이 안에 클릭하시고요. 디자인 한번 들어가 보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눌러볼게요. 자, 개요 형식으로 표시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 디자인 탭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세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피벗 스타일 보통의 13번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얘가 11번이죠? 얘가 13번이에요. 얘 한번 눌러보세요. 네,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하시면 다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분석 작업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분석 작업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C3부터 C19 영역에는 문화상품권부터 체크카드의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될 시는 이 그림과 같이 자 보세요. 정확한 데이터 입력하세요. 이런 거와 같이 오류 메시지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C3부터 C19 이 안에 클릭 시는 이렇게 설명 메시지도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복된 항목 제거를 이용해서 A2부터 I19 영역에 대해 회원사 코드, 결제 구분 항목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행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유효성 검사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C3부터 C19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든 값 보이시죠? 요거를 목록으로 바꿔볼게요. 원본에다 클릭하시고 여기에다 하나씩 써볼게요. 자, 한글로 문화상품권 콤마 하시고요. 제휴카드 콤마 모바일 결제 콤마 체크카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설명 메시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메시지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제목에다 클릭하셔서 써볼게요. 한글로 구분 입력 이렇게 써볼게요. 설명 메시지에는 결제 방법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메시지 클릭해 볼게요. 자, 이번에 나타날 아이콘 모양은 경고입니다. 경고에다 클릭해 주시고 제목에다 클릭하셔서 여기에다 적어 볼게요. 여러분, 에러 오류 메시지에다 클릭하시고 자,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느낌표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커말은요 되게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거 다 하고 여기서 오타 났다 그냥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글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아무 글자나 한번 넣어볼게요. 엔터 한번 해보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취소 누르시고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취소 누르고 ESC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중복 데이터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2부터 I9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볼게요.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 눌러볼게요. 자, 그럼 모두 선택 취소 누르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회원사 코드 체크 그리고 결제 구분 체크입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요거를 기준으로 중복된 레코드가 제거가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십시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분석 작업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독골이랑 최신 기출 유형 문제 2회 문제 마지막 파트 풀어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경기도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 그리고 세로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해 볼 거예요. 차트 제목의 스타일을 보통 효과 파란 강조일로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차트 제목이고요. 아래 좀만 내려볼게요. 요게 세로축 축 제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 값 보이시죠? 옆에 곱하기 만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레이블을 단위 레이블을 표시해 본 겁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볼게요.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하시오. 범례 아래쪽에 있죠?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 그리고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독골이랑 차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차트 문제 풀어볼게요. 기타 작업 1번 시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차트 한번 클릭하시고 우리 경기도 데이터 추가해 볼게요. 밖에 클릭했다가 경기도 있죠? 이렇게 한 줄만 잡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차트 클릭하고요. 컨트롤 V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차트 제목 한번 넣어볼게요. 자,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클릭해 볼게요. 자, 들어가죠. 그럼 여기 안에다 커서 놓고요. 요거 글자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 요 클릭하시고 요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 좀 써볼게요, 우리. 지역별, 영화, 관객, 현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볼까요? 서식 들어가시고 도형 스타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통 효과 파랑의 강조 1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됐습니다. 밖에 한번 찍어보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고요. 더하기 버튼 그러면 축 제목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축 제목에 요 끝에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고 기본 세로 보이시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 나오죠. 자, 그럼 여기 긁어서 범위 잡히면 지워주시고요. 교재 보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간 관객 수 이렇게 적어볼게요. 글자가 똑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홈 들어가셔서 글자 방향 세로 쓰기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로값 축 있죠? 요 세로축 숫자에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여러분 요거 쭉 내려보면요. 표시단이라고 있거든요. 요 없음 한번 눌러보시고 만에다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라고 여기 있죠? 그러면 만 단위이기 때문에 뒤에 만 정도가 생략이 되고요. 여기 레이블, 표시단위 레이블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해 볼게요. 자, 범례 클릭해 보시고요. 아래쪽 클릭해 볼게요. 자,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요 끝까지 한번 내려보시죠. 둥근 모서리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효과 아이콘 있거든요. 얘 한번 누르시고 그림자, 그러면 미리 설정, 여기 안쪽 가운데라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우리 밖에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여기까지 차트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합을 이용할 거고요. A2부터 19, A22부터 H27 영역에 대해 이 북명별 구입 수량과 구입 총액의 합계를 J2부터 L8 영역에 작성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도서 구입 내역으로 해볼 거고요. 얘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J11부터 K12 영역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매크로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매크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매크로 만들 때 밖에 클릭이고요. 개발 도구 들어가셔서 매크로 기록 눌러볼게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보시고 매크로 이름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써보시죠. 도서, 구입, 내역 이렇게 적어 볼게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자, 범위 잡아보죠. J2부터 L8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세요. 교재에 나와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칠 거다. 자, 이렇게 했으면 데이터 들어가셔서 통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북명부터 범위 잡았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이북명부터 이렇게 다 잡고 추가. 또 여기 아래도 이북명부터 이렇게 다 잡고 추가. 첫 행 왼쪽 열이고요. 우리 문제 보시면 합계 구하시는 거예요. 합계돼 있으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합쳐졌을 거예요. 밖에 한번 클릭하죠. 끝났으니까. 자,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볼게요. 자, 이제 도형 만들어 볼게요. 단추,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입니다. 눌러볼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J11부터 K12까지 마우스 띄고 Alt 띄고 도서 구입 내역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십시오. 됐습니다. 저 상태에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 구입 내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밖에 아무데나 클릭했다가 요것만 지워볼까요? 자, 이 단추 한번 눌러보죠. 어때요? 되죠?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번엔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자, 통합된 결과 J2부터 L8 영역을 제거하는 통합 제거 매크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J14에서 L15에다 만들어 볼 거고요. 텍스트 이름은 구입 내역 제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저 독고리가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죠. 자, 그러면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누르시고요. 매크로 기록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교재 보세요. 여기다가 통합 제거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통합 제거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하죠? 이 안에만 범위 잡고 델키 누르시면 되고요. 끝났으니까 밖에 클릭했다가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단추 한번 만들어보죠.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우리 J14부터 K15까지 마우스 띄고 Alt 띄고 통합 제거 클릭하시고 확인이고요. 여기에다 저 상태에서 그냥 쓰셔야 돼요, 여러분. 구입 내역 제거입니다. 자, 그럼 밖에 클릭했다가 한 번씩 테스트 해보죠. 구입 내역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거를 눌러보면 우와,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타 작업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프로시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지급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 지급 폼이 나타나도록 해볼게요. 폼이 초기화되면 CMB 회원 등급 목록에는 F5부터 F10 영역의 값이 설정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 지급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자료가 연속돼서 추가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돋꼬리부터 5만원까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지급액은 끝에 세 글자가 1등급이면 5만원, 아니면 2만원으로 들어가게 할 거고요. if랑 else, write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닫기 단추를 누르면 이 포인트 지급 폼이 종료될 거고요. 디사셀에는 킨텍스 점이라고 이렇게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글꼴도 굴림체로 바꿔보는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프로시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2회 기출문제 마지막 프로시저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 개발도구 눌러주시고요. 여기 디자인 모드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 지급 있죠? 얘 더블 클릭. 자, 그럼 여기다 글자 좀 써볼게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어떤 폼이 열리래요, 여러분? 포인트 지급 점 show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폼을 초기화해보죠. 여기 폼 플러스 포인트 지급 더블 클릭. 그러면 폼이 초기화되면 이러면 이 화면 공간에다 더블 클릭이죠. 더블 클릭. 자, 유저 폼은 돼 있고요. 요 끝에 클릭 화살표 누르셔서 이니셜라이즈 눌러볼게요. 여기다 이제 써보면 돼요, 여러분. 자, 우리 해보죠. CMB 한글로 회원 등급 점 영어로 로우 소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큰 따옴표 하시고, 자, 이제 대문자로 써주셔야 된다고 했죠? F5 콜론 F10 그리고 따옴표 닫으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F5부터 F10의 내용이 CMB 회원 등급 원본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되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 자, 포인트 지급 한번 눌러볼게요. 나오죠? 회원 등급 눌러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할 거는요, 여기랑 여기 자료 넣고 입력을 누르면 여기 자료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X 한번 누르시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자, 여기 포인트 지급 폼 더블 클릭, 우리 입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예, 더블 클릭 됐어요. 여러분 여기 커서 깜빡이는데, 여러분 그 교재 뒤에 보시면 정답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자, 입력할 행번호 구하는 I 그 프로시저 있죠? 요거 한 줄만 써볼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쓰시고 엔터 해볼게요. 제가 요 I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드려볼게요.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라 그랬죠? 레인지랑 커런트 레지온 로스 카운트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고, 왜 여기가 A5고 왜 여기가 플러스 I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입력할 때 행번호는 요 첫 번째 제목이 기준이라 그랬고요. 이 셀 주소가 A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행번호가 플러스 5행이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 플러스 4가 되냐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입력할 곳에 이 첫 번째 제목 위에 제목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만큼 빼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 빼기 1을 하니까 얘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요 밑에 커서 깜빡이면 나머지 내용 다 써볼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 번씩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I행의 첫 번째 칸에는 회원명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칸에는 회원 등급, 세 번째 칸에는 가입 연도를 넣을 거예요. 보세요. A가 첫 번째죠. 첫 번째 회원명, B가 두 번째 회원 등급, 세 번째는 가입 연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I, 이 셀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서 right 세 글자 갖고 왔을 때 얘가 1등급이면 네 번째 칸에 5만원 넣을 거고요. 아니면 2만원 넣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 B, C, D 요 네 번째 칸 포인트 지급액에 5만원 아니면 2만원을 넣어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엑셀 단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밖에 클릭했다 얘 눌러볼까요? 자, 한번 넣어보죠. 우리 회원명 제 이름 써볼게요. 돋꼬리. 여러분 이름 써도 돼요. 자, 이거 눌러서 VIP 회원 1등급, 그 다음에 가입 연도는 2021년도 입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잘 들어가죠? 여러분 이런 거 재밌으면 코딩 공부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런 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음 문제, 닫기에 대해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 X 한번 눌러주시고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자, 우리 요 포인트 지급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이번엔 요 닫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거든요. 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뒤에 컴퓨터 보시고 교재 보시고 나머지 세 줄 한번 써볼게요. 교재 보시고 쓰셔도 돼요. 자, 요렇게 세 줄 쓰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언로드 및 미가 현재 폼이죠. 현재 폼을 끌 거고요. 그 다음에 코엑스점을 디사에다 넣고 그 다음 디사.폰트.네임 디사셀의 글꼴은 굴림체로 바꿔줘라 이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포인트 지급 눌러보시고요. 여러분 닫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닫기 누르니까 폼이 사라지고 여기 디사셀의 코엑스점 딱 눈에 봐도 굴림체 같아요. 그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기출문제 2회 풀어봤고요. 어떠세요? 1회보다 좀 더 내 거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고, 자, 여기에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3문제 정도는 패스하고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기르시는 겁니다. 3회 앞으로 또 3회 풀어볼 텐데 3회 풀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3회 기출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